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24%가 혼자 사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영호 76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자신하셨죠. 나 아직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의자에 앉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찾아온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고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보건소에서 스트레칭 모임이나 걷기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같은 나이인데도 심장마비 생존율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검사도 미루고 혹시나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김영호 어르신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잠시 후 저는 심장마비가 TV에서 보던 것과 왜 전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우리 몸을 통해 미리 신호를 보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아 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심장은 그렇게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희 72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을 다녀오시고 커피 한 잔을 드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슴이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어제 저녁에 좀 과식했나 하고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죠. 15분이 지나도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왼쪽 어깨와 팔까지 묵직해졌습니다. 그때도 근육통인가 하고 주무르며 기다리셨답니다. 그러다 30분쯤 지나자 숨이 약간 차오르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몸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마침 방문 온 아들이 엄마 얼굴 왜 이렇게 하얘? 지금 바로 병원 가자 해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아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나, 담에 걸렸나 하며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은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에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황금 같은 구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아시나요? 같은 70대 어르신이라도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리 준비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심장 초음파, 혈관 나이 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독일은 동네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맥박, 심장 소리를 들어주죠. 그 결과 심장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면
바로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괜찮겠지 하며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더 그렇죠. 괜히 병원 갔다가 큰 병 발견되면 걱정만 늘어난다고 하시면서요. 대구에 사는 김성우 68세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왔지만 기침 좀 하는 게 뭐 대수야 하고 넘기셨죠. 그러던 중 일본에서 온 친구가 너 한국에서 왜 심장 초음파 안 해? 우리 일본에서는 매년 반드시 한다 하며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심장 관상동맥이 80%나 막혀 있어서 당장 스텐트를 넣지 않으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김 할아버지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고 지금도 친구에게 내가 내 목숨 살렸다며 감사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심장은 준비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미리 검사를 하고 미리 대처하면 심장마비가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심장마비의 5대 경고 신호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혹시 아시나요? 같은 70대 어르신이라도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한국보다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리 준비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을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심장 초음파, 혈관 나이 검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독일은 동네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맥박, 심장 소리를 들어주죠. 그 결과 심장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면 바로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괜찮겠지 하며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더 그렇죠. 괜히 병원 갔다가 큰 병 발견되면 걱정만 늘어난다고 하시면서요. 대구에 사는 김성우 68세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왔지만 기침 좀 하는 게 뭐 대수야 하고 넘기셨죠. 그러던 중 일본에서 온 친구가 너 한국에서 왜 심장 초음파 안 해? 우리 일본에서는 매년 반드시 한다 하며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심장 관상동맥이 80%나 막혀 있어서 당장 스텐트를 넣지 않으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김 할아버지는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고 지금도 친구에게 내가 내 목숨 살렸다며 감사해 하십니다. 심장은 준비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미리 검사를 하고 미리 대처하면 심장마비가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심장마비의 5대 경고 신호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이제 심장마비 신호를 느꼈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면서 깨달은 가장 실전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딱 8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모든 걸 멈추고 즉시 앉으세요. 걷다가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조금만 더 해보자 하지 마시고 즉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재훈, 78세, 할아버지는 산책 나가려다 문 앞에서 가슴이 답답해지자 곧바로 현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죠.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을 씹어서 드세요.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위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드시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세 번째, 119에 신고하면서 가장 먼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 꼭 주소를 또렷이 말하세요. 서울 강남구 무슨 동 몇 번지 심장마비 의심입니다. 네 번째,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적어 붙여두세요. 응급대원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몇 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다섯 번째,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완전히 눕지 말고 소파에 기대듯 45도 정도 앉고 다리를 쿠션에 살짝 올리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잘 가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리세요.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전화로 대화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심장마비 증상, 119 불렀음, 병원에서 봐. 이렇게 짧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계속하세요. 코로 4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후 소리내며 내쉬세요. 배가 부풀었다 들어갔다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손목 맥박이 뛰는 곳을 세게 누르며 기침을 3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 내부 압력이 올라가 심장에 피가 더 잘 돌고 맥박도 안정됩니다. 박재훈 할아버지는 이 8단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고 병원에서 바로 시술을 받아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조금 뒤에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 대신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8단계 응급법을 배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거나 알아도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꼭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것. 괜히 구급차 불러서 호들갑 떨 필요 있나?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수원에 사는 윤기철, 74세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병원까지 10분이니까 그냥 내가 몰고 갈게 하고 운전대를 잡으셨죠. 그런데 병원에 가는 도중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 차가 도로 옆으로 돌진하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 소화제 먹고 기다리는 것.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속이 더부룩하네, 소화가 안 되나 하고 소화제를 드시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는 것. 많은 분들이 놀라서 여보, 나 가슴이 좀 이상해. 딸아, 엄마가 숨이 좀 차네 하며 통화를 하시는데 그 대답을 하느라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내세요. 심장마비 증상, 119 불렀음, 병원에서 봐. 딱 이렇게 간단히
심장마비는 이미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작은 움직임이나 대화조차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는 가족과 함께 준비하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남는 법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온 가족이 함께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맞을지 알 수 없고 당하는 사람은 놀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4가지 생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문을 여는 연습을 하고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준비하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문을 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엄마가 아프시면 이 종이를 문에 붙여 놓을게요 라고 말하며 규칙적으로 연습해보세요. 비밀번호를 A4 용지에 대문자로 적어 현관문 근처, 거실이나 침실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등록해두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거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119와 가족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휴대폰에 이 기능을 설정해 두도록 하세요. 셋째,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를 저장하세요. 휴대폰 잠금 화면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번호를 적어두면 응급실에서 훨씬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냉장고에 응급처치 지침과 아스피린을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에 심장마비 응급처치 8단계를 크게 써두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아스피린 한 병을 놓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지혜, 42, 씨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와 함께 이 4가지를 실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훨씬 편안해졌어요. 아버지도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하셨죠. 온 가족이 이렇게 준비하면 심장마비가 와도 훨씬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심장마비를 완전히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3가지 황금 같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웠죠? 하지만 사실 더 좋은 건 아예 심장마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발견한 심장마비를 막는 3가지 황금 습관을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 매일 아침 30분 걷기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가볍게 조금 땀이 날 정도로 30분만 매일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60%나 감소합니다. 울산에 사는 박수영, 81세 할아버지는 30년째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십니다. 하루라도 안 걸으면 심장이 오늘 왜 안 움직여 하고 묻는 것 같다니까요. 최근 검사에서 의사가 80대 심장이 아니라 60대 심장이세요 하고 놀랐답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 짠 음식 끊기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라면, 이런 음식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78세 김말순, 부산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짠 음식을 아예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못 먹겠더니 3개월 지나니까 싱거운 게 더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짠 걸 먹으면 오히려 목이 타서 못 드신답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 금연과 금주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끊어서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4세 박철수, 서울 할아버지는
70세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50년 넘게 피웠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 숨쉬기가 훨씬 편하고 계단 오르기도 거뜬하더라고요. 진작 끊을 걸 싶었죠. 이 3가지 황금 습관만 잘 지키면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심장마비가 와도 훨씬 가볍게 지나가고 회복도 빠릅니다. 조금 뒤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다짐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신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8단계 응급법, 가족과 함께하는 4가지 습관, 그리고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3대 황금 습관까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심장마비를 이길 준비가 절반 이상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에 크게 이렇게 써서 붙여두는 것입니다.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 문장을 냉장고, 침실, 거실,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윤기섭, 75세 할아버지는 이 글을 보고 매일 읽으셨습니다. 6개월 뒤 진짜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평소에 외치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아,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침착하게 8단계를 하나씩 실행하셨고, 지금도 건강히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다니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당장 종이를 꺼내서 써 붙여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는 준비됐다 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오늘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함께 연습도 해보세요. 저는 83세가 되도록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